IM뱅크를 쓴다고 하면서 지금 아직도 기업 분석 2시간, 3시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 여러분들 제발 멈춰. 제발 멈춰. 제가 지금 12분 정도 정리를 해둘 테니까 일단 IM뱅크 쓰기 직전에 이 내용부터 먼저 확인을 하고 좀 써보세요. 아시겠죠? 자, 시작합니다. 기업 분석 한다고 제발 하루 이틀 시간 날리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는 지금 기업 분석이 진짜 기업 분석이 아니라고. 왜 시간을 버리냐 그 말이에요. 오늘 IM뱅크 제가 짧고 굵게 저희 실전편에서 제공되는 내용들 한 편만 일단 공유를 해볼 건데, 이런 식으로 산업과 기업을 여러분들 이해해야지 나중에 면접에서 써먹습니다. 기업 분석하는 진짜 이유가 뭐예요? 자소서 합격하려고? 아니야. 면접에서 진짜 써먹는 기업 분석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기업 분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기업만 이해를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7단계 핵심 분석 구조, 요거를 잘 기억해 놓으시라고. 산업을 먼저 이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업을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이 기업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 구조, 상품 서비스, 고객 이해, 경쟁사, 최신 이슈, 이 단계로만 여러분들이 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데 이거를 언제 밤새서 맨날 하냐. 그게 안 되니까는 지금 제가 이런 것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IM뱅크에 대해서 빨리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내용들은 기업 분석 자료 그냥 쓱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기업이든 분석을 할 때 산업을 이해하라고 하죠. 그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어디 가고 싶어요? IM뱅크요. 저요. 기업은행이요. 저요. 현대자동차요. 뭐 다 얘기는 해. 근데 거기 왜 가고 싶어요? 라고 물어보면 쭈뼛하다가 그냥 말도 안 되는, 누가 듣더라도 그냥 약간 부끄러운 나만의 지원동기라든가 내 이유를 얘기한다고. 근데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여러분들이 너무 직무 중심에 꽂혀 있어서 그래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 직무 중심은요, 진짜 리스크한 겁니다. 왜? 직무를 내가 안다고 하더라도 산업을 모르면 안 된다고. 예를 들어서 지금 IM뱅크를 써. 은행업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죠. 저는요 비전공자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네가 은행에 한 번이라도 가봤고, 네가 은행 고객으로서 뭔가 활동한 게 있고, 네가 금융에 관심이 있으면 써도 된다고, 여러분들. 자, 이러한 관점의 산업 이해입니다. 자, 첫 번째 산업 이해를 재밌게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 은행은 왜 필요하고 지방은행은 왜 따로 존재했을까요? 먼저 여러분들이 IM뱅크를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 먼저 은행이라는 산업부터 공부해야 돼. 뭐? IM뱅크에 난 가고 싶어! 그냥 이렇게만 한다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IM뱅크에서 일을 하려면 먼저 은행이라는 산업에 대한 관심이 있어 보여야 돼. 근데 그게 안 되면 면접장에서 그냥 IM뱅크에 대한 자랑만 하다 나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업 분석을 한다고 다 하면 다 이래. IM뱅크는요 중소기업금융을 합니다. 디지털 금융 강화하고 있어요. 시중은행으로 이번에 전환했습니다. 물론 팩트지. 근데 이거를 듣는 면접관 입장에서는 이게 매력적일까요? 그래, 브라보. 우리 은행 디지털 금융 강화하는 거 네가 알고 있구나, 합격. 이렇게 될까? 아니란 말이야. 자,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은행은 왜 필요해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세상에는 지금 돈이 남는 사람도 있고요, 지금 돈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어. 그쵸? 직장인 여기 A씨는 월급 중 일부를 당장 쓰지 않는데, 우리는 다 쓰지만 돈을 잘 모아서 안 쓰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럼 이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면 뭘로 하는 거야? 이자를 받겠지. 근데 반대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B 사장님이야. 이 B 사장님은 장사를 하다 보니까 뭔가를 막 하는데 주문이 막 늘었어. 근데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데 돈이 들어오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원재료가 살 돈이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매출은 발생하는데 지금 당장 뭐가 필요해? 자금이 필요해. 이제 이런 상황들이 있다는 거죠. 이걸 제가 왜 얘기해주냐. 여러분들 이 채널을 보는 여러분들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혹시 몰라서. 자, 그럼 은행이라는 금융기관은 뭐야? 이 둘 사이를 연결해. A씨한테 뭘 받아? 예금을 받는 거야. 그리고 그 자금을 B사와 같은 개인 기업에게 뭘 해줘?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은행은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 등을 통해서 뭘 만들어? 수익을 만드는 거지. 물론 실제 은행은 여러분들 뭐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막 비자 수익 같은 이런 종류들,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 근데 그거를 그냥 이자이, 비자이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버리면 면접 때 답을 못 한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들은 뭐야? 적어도 나중에 세일즈 현장에서 일을 하고 싶은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나의 언어로 뱉는 연습을 해봐야 돼. 우리나라에 수많은 지금 금융기관이 있고 이미 전국에서 영업하는 큰 은행들이 있죠. 그쵸? 여러분들 나중에 IM뱅크 갈 때, 이제 면접 갈 때 물어볼 거야. 왜 IM뱅크예요? 물어보면 답할 수 있어, 없어? 못하잖아. 그게 정상적이야. 답을 하는 게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이제 면접이라는 이 자리는 어떤 사실 요식적인 행위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어떤 명분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학습들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대구다, 부산이다, 경남은행이다, 뭐 IMBan크다 다 이제 지역 기반 은행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해하려면 지역 경제를 생각해야 돼.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역 인재 그걸 왜 채용해? 그 지역에 맞춤형 사람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뭐 예를 들어서 태어나고 자라고 그 지역의 기반으로 뭔가 그 친구가 일을 하면은 나중에 그 친구도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 그런 것들이 회사로 좋은 영향이 오기 때문에 지역 인재라는 걸 따로 채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지역의 산업이 다 똑같지 않단 말이야. 여기 나왔다시피 대구 경북은 제조업과 다양한 중소기업 존재, 부산에는 항만물류, 울산에는 자동차 조선 다 다르단 말이야. 그 지역의 특수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럼 IMBan크는 어때?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져보는 게 좋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 시중은행 가고 싶은데 제가 지방에 살아서 그냥 지방은행 가려고요. 물론 우리의 속마음이지.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면접장까지 가고 자소서를 쓰는 그 정도 위치에서는 좀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지방은행은요 뭐냐, 지역의 사람과 기업, 산업을 이 가까이서 좀 보고 이해하고 이 금융으로 연결하는 거고, 이 관점이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거라고요. 자, 근데 지금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에 좀 약간 다른 점도 있고 지금 뭐 장단점도 사실 있어요. 어떤 게 좋다고 얘기 못 해. 하지만 우리는 지금 IMBan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필요한 몇 가지 이야기만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방은행은요 지금 동시에 두 가지 변화를 받았어. 첫 번째, 금융의 디지털화. 이거 무조건 해야 됩니다. 디지털 얘기는 5, 6년 전에도 나왔지만 이제 더욱더 중요해진 시기예요. 두 번째, 지역시장의 성장 한계.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고. 자,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할 이 은행에 지금 지원하는 거잖아, IMBan크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성장을 해야 될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대구은행이 예를 들어서 왜 우리 시중은행이라고 됐을까? 지금 IMBan크가 어떤 은행인지도 모르고 지원한 친구들이 있어. 몰라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토리를 알면 여러분들이 그 기업에 대해서 관심이 당연히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저는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지. 보세요. 과거에는 이 대구 경북이라는 지역이 핵심이에요, 핵심. 근데 이제는 뭐야? IMBan크지만 전국의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새로운 고객, 신규 고객을 확보해야 돼. 지금 우리가 물론 공부는 많이 했고 여러분들 지식은 굉장히 높고 스펙도 좋지만 현장에다 어느 누굴 갖다 놓더라도 여러분들의 연봉 받는 만큼 일을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파레토의 법칙. 지금 근데 제가 봤을 때 20% 안 돼. 왜? 아무것도 모르잖아. 근데 여러분들한테 뭐 IMBan크 들어가도 4천 이상, 5천 주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취준생 백수잖아. 근데 그 큰 돈을 받는단 말이야. 왜 주는 거야? 여러분들 미래 가치에 투자한 거라고. CFP 여러분들 학습했으면 알겠지만 PV가 아니라 FV로서 미래 가치를 여러분들한테 준 거라고. 돈을 주고 지금 여러분들 고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세일즈 할 자세가 안 돼 있거나 세일즈란 마인드가 없으면 제가 봤을 때 금융권 가든 어디 가든 힘들다는 거야. 요즘에는 세일즈 마인드 장착 안 돼 있다. 어떤 사람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IMBan크를 지원하든 어느 기업을 지원하든 무조건 세일즈 마인드를 장착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세일즈 마인드를 장착한 것과 동시에 신규 고객 확보는 무조건 어디에서든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IMBan크 경쟁사 이 자료 뒤에 나와 있지만 시중은행이라고 사실 지방은행들끼리 경쟁하는 것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인터넷 은행들도 있어. 자, 그러면 전국으로 지금 IMBan크가 나왔잖아. 그 IMBan크는 뭘로 과연 경쟁을 할 것이냐, 이제 그거겠죠. IMBan크를 지역과 전국으로 보지 말란 말이에요. 이런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해. 예를 들어서 대구 경북에서 오랫동안 이 고객과 기업을 만나서 축적한 중소기업 이해, 소상공인 고객, 뭐 현장 정보, 관계형 금융, 이제 이런 것들이 IMBan크의 강점이겠죠? 이 강점을 지금 전국에서 어떻게 제안할 것인가가 굉장히 지금 IMBan크한테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지금 IMBan크에서 알아두면 좋은 건 지금 자소서를 너무 팍 들어가면 안 된다. 물론 자소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이런 어떤 스토리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알면 훨씬 더 자소서나 면접에 이야기할 것들이 되게 많아져요. 자, 여기서 볼까요? 왜 이름을 바꿨는지는 그냥 여러분들 이거 쭉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첫 번째 IMBan크의 과제는 뭐다? 전국 고객 확보라는 거야. 그쵸? 지금 잘 보세요. 지금 서울이라든가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 중에 IMBan크 모르는 사람들 많을까 안 많을까? 엄청 많아, 여러분들. 진짜 엄청 많아. IMBan크 어디야?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IMBan크가 시중은행 전환 이후에
지금 목표는 뭐겠습니까? 이렇게 모르는 고객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전국 단위 고객 접점을 어떻게 확대시킬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자, 그래서 지금 IM뱅크에서는 더욱 중요한 거는 뭐 이런 제휴할 수 있는 곳들을 더 늘리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 뭐 이런 현대카드와 제휴도 했는데 왜 이런 곳에 왜 제휴를 했냐?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고객 접점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어서 그런 거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보면 나는 그냥 무조건 은행에만 간다고 해서 은행 사람만 막 딜답한다. 대부분 기업은행 준비하는 친구들 그래. 그 이유도 없으면서 그냥 기업은행 간대. 그러면서 맨날 중소기업 얘기만 해. 근데 아는 건 없어. 왜 그래? 그냥 공부만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IM뱅크 우리가 본격적으로 실전편에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재밌게 얘기 볼 거지만 IM뱅크 뉴스를 볼 때도 뭐 새로운 상품 나왔어. 나 이거 세일즈면 좀 연습해야 돼. 이런 관점으로 끝내지 말란 말이야. 이 상품을 대체 어떤 새로운 고객을 데려오기 위한 거야가? 걸까? 나라면 이 상품을 누구한테 판매하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들을 가져야 돼요. 그거 준다면 너무 오버 아니에요? 오버해야지. 지금 밥줄이 달렸는데 그리고 지금 합격해서 끝나지 않고 이러한 사고를 갖지 않으면 현장 나가서 여러분들 밥벌이 여러분들이 그냥 걷어차는 거라고요. 무조건 금융권 취업이 좋은 건 아니야. 왜? 나와 맞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 하지만 적어도 준비를 하는 이 기간에 여러분들이 그냥 은준생, 금준생, 공준생이라는 이 프레임 안에 갇혀서 진짜 현실을 보지 않은 채 자소서를 작성하고 면접 준비한다. 후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그래서 산업 분석이건 기업 분석이건 여러분들 뭐 실전편이건 여러분들한테 좀 솔직한 이야기를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것들을 미리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IM뱅크는 대형은행과 똑같이 경쟁하면 될까 안 될까? 답은? 여러분들 한번 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경쟁하면 안 되겠죠. 왜? 이미 시중은행들은 다 이제 단단하게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IM뱅크에서 무엇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찾아봐야 돼. IM뱅크가 기존에 갖고 있는 강점이 뭔가? 그 강점을 찾는 방법들은 많습니다. 물론 이 실전편에도 있지만 여러분들 직접 지금 찾아보셔도 된다고요. 기존 강점이 뭐지? 그리고 지역 밀착형 고객들이 IM뱅크가 많단 말이야. 그런 고객들은 어떤 고객들일까? 그리고 앞으로 IM뱅크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강점이 더 필요할까? 그리고 전국으로 확장하고 디지털적으로 좀 더 확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 현실이 어떨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IM뱅크 정체성은 사실 여전히 아직까지도 지역에 있긴 하단 말이야. 어쩔 수가 없어. 홈페이지에서도 소상공인, 중소기업, 청년을 이거 묻고 소충정 따뜻한 금융 프로젝트 이런 거 지금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번 들어가서 보셔. 여러분들 봐야지. 뭘 하는지 알아야지 관심 있죠. 그쵸? 근데 뭐 어떤 친구들은 지금 자소청사 같은 이러더라고. 주님, 지역은행 아니니까 지역 이야기 쓸 필요 없지 않아요? 뭔 소리야. 지역에서 무엇을 잘했는지 이런 것들을 잘 갖고 와서 어떻게 전국에서 확대할 건지 이런 거를 볼 수 있는데 결국 어떠한 한 시장을 버리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일단 1편으로 지금 빠르게 한번 IM뱅크에 대해서 간략하게 산업과 기업의 이슈 간략하게 알아봤고요. 다음 편부터 이제 쭉쭉 실전편에서는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작성하고 쉽게 면접을 준비하고 쉽게 면접 중단장의 언어로 해설을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 이 영상 제가 왜 찍겠습니까? 운동하면서 여러분들 이동하면서 여러분들 졸릴 때 면접 중단장 목소리 듣고 잠이 뻘쩍 해라고. 그리고 기업 분석과 산업 분석은 앉아서 하는 게 맞다 안 맞다? 안 맞다. 절대 안 맞다. 면접 준비도 앉아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듣고 말로 해보고 생각해보고 F550 해보고 모르는 거 서로 피드백 받아보는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1편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 합격할 생존이들은 댓글로 생존을 남겨주시고요. 궁금한 점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